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오후 3시 17분입니다. 제가 주말에는 뭐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요. 어, 또 때가 때인 만큼 중국 정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개장이 되는데 폭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가 또 지난밤 금요일 날 또 600포인트 이상 다우존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뭐 위로를 좀 드릴까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연봉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코스피 연봉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자리까지 코스피는 박스권 횡보했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요 구간에서요. 일반적으로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145포인트가 이 박스권의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략 한 2000포인트 정도, 2100포인트 정도, 2050 정도까지가 2060포인트였죠. 정확하게는. 2060 정도까지 고점이 나왔죠. 근데 이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순식간에 이 박스권 폭만큼 고점까지 바로 한 방에 달려가 버렸고요. 불과 한 3년 만에 달려가 버렸는데 이 영향으로 이때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박스권 상단을 깨는 장중에는 연중에는요. 그런 대폭락이 나왔던 이때가 바로 2008년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 그때였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거는 뭐 어느 정도 세력들은 알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은요. 대폭락을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연중에는 이 저점을 박스권의 상단을 깼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연중 종가로는요. 이 박스권을 잘 지켰죠. 자, 이렇게 두 번 정도 연중에는 깼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지금 계속 몇 년간 행보를 하고 있었고요. 바로 4년 전에 이 또 박스권의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26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은 2050, 60 정도에서 저는 대략 한 3000 정도, 3050, 3030 정도 그 구간이 저는 또다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을 몇 년간 그리고 있었냐면요.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년 이후에 19년 차 때 강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었고요. 이때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둘. 자, 13년 차에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 영상에 보시면 아마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영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한 두세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앞으로 대략 15년간 2050포인트, 60포인트, 대략 한 2000포인트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 대략 한 3030이든 3000 정도, 2000에서 3000 정도 박스권 15년간 행보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봉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로 이때처럼 바로 한 방에 이 3000포인트가 이제 이 또 요 박스권의 상단이 될 텐데 이 3000포인트까지 바로 한 방에 또 3년 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질 않았고요.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 장중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을 이탈을 잠깐 장중에는 했었죠. 바로 지난해에는 가장 심하게 이 장중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이 박스권 위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때 이 꼬리를 달고 길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절반 정도 폭까지 좀 눌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눌러지고 나면 저는 다시 급등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꼬리를 달고 지금 연중에는 이렇게 눌릴 수 있어도 만약에 연말 종가는 저는 이렇게 절반까지 눌러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붙을 수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지금 5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 11선이 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50포인트죠. 한번 볼까요? 21선이요. 2056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 하락에 저는 만약에 좀 종착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번 하락의 종착역은 저는 2056포인트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일 때는 2056포인트, 2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이하로는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2056이나 2060까지 오질 않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개발하기 이후에 뭐 2090이든 2080이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거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60까지 올지 56까지 올지 알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미리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돌아서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재빨리 따라 붙으면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싸게 그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여러분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3중 바닥을 확인하고서 지난번에도 돌아서는 거 확인하자마자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훨씬 수익률이 높죠. 마음고생도 덜하고 확률도 높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82 또는 2090이 저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저점을 잡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신규 매수자단은 따라 들어가셔도 절대 비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장중에 제 댓글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만약에 밀릴 때까지 밀린다면 저는 2056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요 자리는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온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강력하게 저점 매수 하셔도 된다라 보고 있습니다. 2056에서 60자리까지 만약에 온다면요. 만약에 안 온다면 기다리셨다가 분봉상 돌아서는 느낌이 들면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사인을 드릴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2119포인트고 내일 당장 갭 하락이 떨어지게 되면 당장 뭐 2090이나 80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래 봤자 이제는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지금 내 종목이 20% 뭐 25%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는 3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간다 그래서 내 종목이 꼭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뭐 상승률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 나오고 나서 돌아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옥석 가르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내 종목을 팔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가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내가 보유하는 종목이 상승률이 더 좋을지, 그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평 이동을 해서 그 종목을 사서 매수하는 게 상승률이 더 좋을지는 그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또 내 종목을 내가 1000만원치를 샀는데 지금 20% 만에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다면
팔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원금이 1000만 원에서 800으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800만 원 가지고 다시 다른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지금은 20% 손실을 보고 팔았지만 그때는 25% 정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른 종목이 나의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우선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기술적 반등이 일제히 들어올 거고요. 그런 일제히 반등이 들어온 이후에 옥석가락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주도 섹터로 갈아타셔도,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2056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이 자리가 저는 이제는 최후의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자리 근처까지 온다면 여러분께 강력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강력 분할 매수 권해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2080포인트부터는 이하로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개발하기 중국 시장이 내일 급락이 예상이 되죠. 또 공교롭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시장까지 다우존스가 지난 금요일에 6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는 우리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개발하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10시 이후에는 중국장이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볼지, 그 개발하기 나온 상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급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지, 하락의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버텨보시고, 신규 매수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락의 하방 경직이 보이는지, 아니면 2056이나 2060포인트까지 오는지, 만약 그 길을 오지 않고 돌아설 때는 돌아설 때 바로 분봉을 보고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본의 아니게 3000포인트까지 큰 그림까지 다 그려드렸네요.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듯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시면요, 우한폐렴 관련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KM 같은 경우도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5파가 종가상으로는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이제는 5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한폐렴 관련주 중에서 50도 보시면 종가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종가상으로 5파가 완전히 나왔거든요. 자, 우한폐렴 관련주가 종가상으로 5파가 끝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좀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당장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당장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물론 2070 이하에서는 강력하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이 신라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꼭 신라젠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월요일날 중국 시장이 만약에 이제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신라젠도 지난번에 보시면 점 한가 두 방울에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요, 저점이 나왔죠. 바로 올라설 수도 있지만 바로 올라서기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파 하락이 한 번 더 크게 떨어졌죠. 나왔죠.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장중에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죠. 이렇게. 요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여진이라 그러죠. 하락의 여진.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오를 듯 하다가 또 한 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월요일 날 만약에 크게 떨어지게 되면,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폭락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일어서기보다는 그
그 하락의 여진이 월요일에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 반등이 돌지 아니면 월요일 급락 나오고 화요일도 조금 더 여진이 이어지고 수요일도 연속으로 여진이 3일 연속으로 이어질지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다가 여진이 이어질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는 뭐 폭락 나온 이후에 이제는 바닥에 바로 나올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 시장도 그동안 명절 연휴 동안에 응축된 악재들이 한 방에 토해낼 텐데 지금 우한 폐렴이 완전히 어느 정도 완전히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눈에 가시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확진자 수의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증가 수가 조금 증가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여타 국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뭐 조금씩 늘어나긴 한데 그래봤자 사실은 열 몇 명이거든요. 파괴적으로 공포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제가 연봉을 보여드린 대로 2050포인트는 굉장히 2056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자리는 저는 지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70포인트 이하에서는 일단 과감하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하고요. 2070포인트를 오지 않는다면 그때 분봉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템포를 늦춰서 하긴 하고 아마 여러분께 사인을 드릴 듯 합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내가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한 번만 더 하긴 하고 살짝 돌아왔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